예, 먼 길 오시느라 애썼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1일 날 어령에 있는 우리 황금을 넘고 전현배 맹장님 가온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이 말은 오늘 이 추운 날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것은 우리 농업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자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태까지 외국에서 배웠던 것을 농업의 기준을 삼고 책자를 쓰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는 퇴비, 축분, 비료 많이 썼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토는 인산가리 과다 축적이 돼서 농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농토를 오염시키면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감소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토양에서 유출된 물은 또랑물이 되고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녹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닷물의 적조 누구의 책임입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우리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료 우리나라 공장이 없습니다. 다 아시죠? 수입에다 쓰는데 인산이면 어떻고 가리면 어떠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농토에 필요한 것은 뭐냐? 식물의 밥은 아시죠? 질소. 반찬은 뭡니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토양 분석하면 됩니다. 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흙을 대비 비료 주는 자리 떠야 됩니다. 가지 끝에 가서 뜨면 안 됩니다. 가지 끝에 비료 줬나요? 퇴비 줬나요? 퇴비 주는 자리 줘야 됩니다. 비료 퇴비 주는 자리 흙을 거버지게 끊어내고 직각으로 딱 잘라내고 두부처럼 잘라야 됩니다. 약 20cm 내외. 10cm를 흙을 파내고 토양 분석 해오면 제가 버립니다. 보는 순간에 시간 납니다. 그는 자꾸 그럼 찢어내버립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언제까지 살 거냐는 거죠. 배내야 됩니다. 나무가 청태가 끼는 것은 인산이 튀어나온 겁니다. 왜 뱉어내겠습니까? 먹어야 되는 인산을. 인산 이동은 16도예요. 16도 이하 되면 인산 이동 못합니다. 뿌리 온도가 올라가서 먹었다 하더라도 뱉어내버립니다.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토에 오염이 되고 있어요. 가리가다, 인산가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는 현장에서 아시고 하나라도 우리는 가져가자. 그래서 식물의 밥은 질소다. 반찬은 뭐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요들은 저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잘 모릅니다. 플러스 전극이래요. 토양 마이너스 있는 게 결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물의 밥은 우리가 손쉽게 구하는 건 요소죠. 요소, 유한, 질산, 아모늄 조금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그런데 우리가 요소만 줘도 감농사가 되는데 얘가 얼마를 먹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황금을 놓고 있는 척정기를 씁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농협에서나 지독에서 척정기를 배치해서 농가에서 갖다 편리 쓰면 되겠죠. 요건 끝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요 센서 값만 읽어내는 거죠. 요 좁히다는데 여기서 센서 값을 잡아냅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켜서 누르면 5초 안에 답을 줘요. 그럼 여기 손을 잡아도 됩니다. 흙에 찔러도 되고 푹 찌르는 게 아니고 살금살금 돌려가지고 5cm, 10cm, 15cm 바닥까지 우리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잡고 측정값 C자를 누르면 5초 안에 얘는 답을 줍니다. 수분 57.6%에 저 손에 측정했을 때 이 C는 0.22 나옵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0도 8분 마이너스. 한번 꼽아보시죠. 예. 저 감나무 두개 한번 찔러보시고 같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자, 땅에 꼽았을 때 자,
수분 25%의 이식값은 지금 측정이 잘 안 됩니다. 0.0이 나옵니다. 그렇죠. 0.2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먹구구 농법으로 말해가 되겠느냐? 측정기 안 들고 있는 강사한테 강의 들으면 되겠어요? 측정기 안 들고 강의한테 주먹구구 농법을 아직까지 우리는 실현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과학의 시대고 과학영농입니다. 언제까지 주먹구구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는 시장에 살아 말아 할 거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전년배 맹장님이 전년대의 그 요소만 썼답니다. 요소 쓰고 나빴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죠. 왜 그러냐? 요소가 뭐예요? 식물의 밥이에요. 뿌리에서 흡수하면 뭐 됩니까? 아미노 단백질. 잎으로 가면 광합성에서 설탕물로 저장합니다. 설탕물로 저장한 이 과정이죠. 이 과정. 그러면 낮에 이식값이 1.2 이상 1.5를 맞춰 놓으면 낮에 흡수된 양이 잎 속에 영양이 많아서 저녁에 기공을 닫아봅니다. 이 이파리가 숨구멍을 뒤에 닫아버려요. 잎 크죠? 말란 게 이 정도면 숨구멍을 닫아버렸다. 그러면 수분 정발이 안 되죠. 뿌리에서 양수분이 와요. 잎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고는 뱉어내는 물방울 있죠. 그 물방울이 안 나오는 양의 이식값이 1.2 이상이에요. 그 1.5를 맞추고 1.5의 비료를 살금살금 주면 고추가 탄저병 안 합니다. 뭔 비료줘야? 요소 비료줘야 됩니다. 땡게 주면 더위 탑니다. 인산조 개뿔. 거기다 미생물조 개뿔. 미생물이 뭐 먹어요? 탄수화물과 질소를 먹어요. 그럼 우리는 가짜 농법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스스로 멍이 들고 있어요. 그죠? 황금알 농법 대표 이렇게 목이 틀어지라 하는 이유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농사 못 짓는 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이 살리는 꼴이에요. 만들어서 팔아야죠. 돈 벌어와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1960년대에는 농약 글자라는 게 없어요. 왜 없냐? 농약 병을 아는데 무슨 글자가 있고 뭐 필요하냐고. 언어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로서 1970년 중반부터 감이 병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감나무가 왜 병을 했느냐? 탄저병. 농약을 치야 돼? 물을 뿌려야 돼? 농약을 치면 천평에 약 100만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감농사지인데 사과농사 천평에 1년에 100만에서 500만 정도 들어요. 얼마 돈이 들어야 되냐? 한 달에 2,000원씩 7달 농사지면 14,000원이면 사과 천평 농사 지어야 돼요. 우리는 기술을 더 무기로 삼고 더 배워야 됩니다. 단감에 약을 치는 거는 뭘 하고 뭐 때문에 약을 쳐요? 벌레가 알 깐 거. 벌레가 알을 깠는데 알가루 나비 죽이기 위해서 약을 치고 이 벌레가 애벌레가 되면 약을 칩니다. 이파리가 초저녁에 물을 뿌려 놓으면 나비가 이파리 알을 안 까고 산으로 가요. 이파리에 물 묻은 이파리에는 나비가 알을 안 깝니다. 왜? 여기 물이 묻어 있으면 알이 부화가 안 되거든요. 저녁 8시에 물 뿌리면 나비가 그 시간이 없어요. 10시에 뿌리고 12시에 뿌리고 2시에 뿌리고 4시에 뿌리고 4시 5시 뿌리는 요 물이 잎 테두리에 먹고 비료가 부족해서 뱉어낸 아미노산 단백질을 씻어버리면 균들이 활성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고기 눈깔처럼 크게 생기는 탄저병, 고추 썩는 병, 그거는 비동작균입니다. 균하고 충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죠. 공생공존. 우리는 감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배추, 무, 오이, 수박, 얘들이 뱉어낸 물방울이 1960년도 온도가 낮아가 새벽에 저녁부터 이슬에서 식혀버렸어요. 그런데 수박 심으면 병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구 온난화에서 밤낮 일교 편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뱉어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휴면 상태에 있는 균의 먹이가 된 거죠. 여기서 활성화되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낙엽병이 되고 뭐
온갖 흰가루 뺑이니 뭐 탄저뺑이니 이름도 성도 말을 이름을 계속 짓고 있어요. 작년에 그 나른논에 뭐 조금 이파리 뭐래 깨시 무늬병, 배추밭에 있는 깨시 무늬병. 1960년대는 나른논에 아무것도 안 해도 나락 들어가면 이파리 색이 나락보다 더 좋았어요. 밥맛도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농약을 치는 것보다 농약을 안 치면 더 품질 좋은 걸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 맹장이 뭐라던가요? 9월달 돼서 비로 떠나버리 그랬죠. 수확 50일 전에 비로 마지막 비로 주고 땡. 물로 계속 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 이동 빨리 해서 감이 빨리 커요. 과실이 빨리 커요. 그럼 잎이 얇으면 여백이 나오겠죠. 10월달 되면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여백이 나오면 이슬이 씻겨버려요. 변없어요. 10월달 되면 물을 더 뿌리면 감을 빨리 또아가기 위해서 물을 더 뿌리는 거고, 물을 더 뿌리면 잎이 더 얇아지겠죠. 얇아지면 어떻게 돼? 색이 더 빨리 나겠죠. 색을 빨리 낼 거냐 과일을 맛있게 만들 거냐, 그거는 물을 뿌린 횟수와 낮에 뿌릴 거냐 밤에 뿌릴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물을 뿌려서 농약을 안 치는 게 최고 저비용입니다. 손주한테 단감밭에 농약 10번 쳐가지고 손주 갖다 주면 내 마음 pent겠어요? 그럼 아들한테 감 따다 줄 거 농약 치고 그 다음날 감 따다 주겠어요? 못 따다 줘요. 그거는 우리가 내 가족이나 내 이웃에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단감을 들고 외국으로 팔로 보낼 때 대한민국에 있는 단감은 농약 한 톨도 안 치고 재배한 거다. 그런 우리는 앞으로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변화를. 그거는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잎이 많기 때문에 안개 살수보다는 쿨러가 낫습니다. 한 나무에 한 개씩 쿨러 쓰면 됩니다. 쿨러를 써서 물을 뿌린다면 잎에 물을 초저녁에 잎에 물을 뿌려버리면 벌레들이 저체온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저체온적으로. 그리고 알이 부화가 안 되고 나비가 알을 까지 않는다. 그리고 균들이 여백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고 활동을 해 성장을 해서 포자가 활성화돼서 식물을 뚫고 들어갔다. 이 포자들은 단감나무에다가 아무리 갖다 놔도 새벽에 실컷 보면 활동 안 하는 균입니다. 간단하죠? 이 부분 살충제 안 써도 되는 방법이죠. 방법. 지난해 우리 김종선 맹장님이 거창에서 사과밭에 6월 20일부터 8시, 10시, 12시, 2시, 4시, 5시 물을 뿌렸습니다. 전년도에는 농약만 열심히 쳤어요. 사과에 탄저병, 벌레 먹은 거 나왔습니다. 동네 해마다 나와요. 올해는 약은 물론 뿌렸지만 물을 뿌렸어요. 벌레 먹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900평 홍로 사과에서 나무 두 포기에서 물이 작게 날아간 쪽에서 탄저병 든 거 4개, 8개밖에 안 나요. 밭지가. 이러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농업은 식물과 균과 충과 동물인 나, 그러면 공생공존, 이슬농권. 공생공존하자. 나는 네 균도 간섭 안 하고 충도 간섭 안 하고 다 간섭 안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농산물 생산하겠다. 한번 요 부분 한번 우리가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알 농법 대표 열심히 했죠? 믿을만 합니까? 이 사람 믿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먼 길 오신 목적이 그거겠죠? 저를 믿으니까 먼 길 오셨겠죠? 그래서 우리 가미파리 우리 전년배 맹장님 얼마 키울게? 요 길이 30cm, 넓이 제가 17cm 키웠는데 우리 맹장님 20cm 키웠습니다. 우리 맹장님 저보다 실력이 좋습니다. 측정기 이해하시죠? 계절의 이식값을 개발해 버렸습니다.
겨울에 하우스의 이식값은 2.7. 왜 그러냐? 일조로 햇빛이 비쳐야 기공이 열리고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낮에 햇빛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2.7 이하, 봄에는 노지에는 2.5 이하, 하우스에는 2.1, 여름에는 1.8. 이렇게 우리나라의 계절별 쓸 수 있는 비료량을 개발해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조절해서 쓰라. 참깨 많이 숨어 보시죠. 참깨밭에 요소 주면 병은 합니까 안 합니까? 병 많이 하죠.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 그것보다 조금 더 주면 이파리가 새카매면 여백을 안 맺기 때문에 참깨 병 하나도 안 합니다. 참깨 요만큼 컸을 때 이파리 밑에 약간 노릇노릇해지고 암실이 한 세개입니다. 냅다 밭에 가서 백평 요소 한 포 딱 그치놓고 이파리 새까매져요. 그 다음에 또 약간 노릇해지면 요소 치고 참깨 병 하나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파리가 두꺼워지면 여백이 안 나와요. 그 이식값이 1.5라는 거죠. 척경기가 말해주는 거죠. 요거 나와보겠습니다. 이 잎은 언제 나옵니까? 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나무는 휴면 상태입니까? 대사정한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건 휴면 상태입니다. 피부 강화선을 하고 있습니다. 요 껍질 까면 안에 있대요. 새파랗죠. 요걸로 강화선하고 살고 있어요. 요 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면 상태면 가을의 색깔, 이 색깔이 아니에요. 낙엽이 지는 순간에 체내 저장 양분을 분할을 시켜 살아요. 멈춰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 감나무는 낙엽 가수예요. 상록 가수들은 열대 상록 가수는 밀감이나 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고 같은 것도 있죠. 그런 바나나는 뭐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고, 그런 가수들은 잎에다가 영양을 축적합니다. 상록 가수. 그러나 낙엽 가수는 겨울에 탄수화물 이쪽으로 집어였습니다. 단풍이 드는 이유는 질소가 있기 때문에 단풍이 들고, 질소가 없는 경우는 이파리가 단풍을 못 들여요. 잎이 반이 불라져도 잎이 반쪽이 불라져도 안 떨어져요. 사과잎이 다 떨어지고 조금만 남아도 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요거만큼 남아도. 왜 안 떨어지겠습니까? 여기 이놈이 일을 해가지고 이 나무 가지 속에 탄수화물이 축적돼야만이 여기 연결되고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모지들은 뿌려보면 딱딱 뿌려주는 게 탄수화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을에 단풍 들이기 물 500에 골드 칼라 1리터에 설탕 5kg를 써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풍을 들여라. 거기다가 염화가리를 한 3kg 정도 넣어가지고 단풍을 들여라. 그러면 탄수화물의 축적이 빠르다. 가리를 연면 시비하는데 쓰는 목적은 영양 이동 빠르게 있습니다. 목적이. 지금 여름에는 가리를 왜 못 쓰게 하느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너무 더워서 쓰니까 세포가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2015년도 황금언론법을 완성하고 2016년도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발표할 때 그때 온도보다 지금 온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 개발할 때와 지금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에 단풍 들이기 몇 번 해서 단풍을 들이면 제일 좋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는 겨울에 유막 코팅 물 500에 식용유, 감나무와 사과나무, 배나무 각각 좀 차이 납니다. 눈의 단감이나 감 종류는 눈이 딱딱하게 조개 껍질씩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붓이나 우리 붓대 있죠. 그것처럼 사과나 복숭아 눈이 이게 뭡니까 작은 솜털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름 농도가 높아지면 빼이 들어가서 눈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막 코팅은 기름이 혼합이 잘 돼야 된다. 물 500에 식용유 우리가 한 말통 그게 18리터 되죠. 뭐 18년 20리터 가면은 뭐 25리터까지 해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식용유 거기다가 퐁퐁 4리터 해가지고 혼합을 해가지고 믹싱 해가지고 아니면 좀 작은 통에다 혼합을 해가지고
따뜻할 수 있으면 지하수 좀 뽑아내고 따뜻한 물에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우유빛 됐을 때 살포하면 된다. 살포하고 남다가 두 번 쓰지 마라. 살포하고 남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겨울에 손에 크림 바르고 나갔을 때와 안 바르고 나갈 때 손등이 다르죠.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그 기름은 콩기름. 폐식용유를 쓰는데 폐식용유도 괜찮다. 그러나 통닭집에 거는 닭기름이 많기 때문에 농도 장애 일어나기 때문에 통닭기름을 될 수 있으면 좀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반 튀김집의 표현은 괜찮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곧 봄이 되면 봄 눈이 나오기 20일 전에 목매시비 2 내지 3회 그거는 물 500에 골드그린 2리터에 설탕을 5kg 써라. 그래주면 지금 얘가 대사장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부족했을 때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눈의 생각이 밖에 커져요. 눈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맹장님들이 목매시비부터 더 강하게 열심히 한다. 자주 한다. 목적은 올해 대관 생산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고 목매시비 할 시점에 우리는 첫 비료를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눈 나기 20일 전이죠. 눈이 나기 그때 모든 과수에 기비를 해줘야 된다. 그 단감이나 떨감에는 그게 일찍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얘들은 뿌리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잎이 나오고 됩니다. 그러나 잎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가온에 닫히면 순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 나오기 전에 1차적으로 비료를 주는데 토양 분석포에 보면 우리가 그 pH가 나옵니다. pH가 낮으면 어떻게 되면 끓올리 되겠죠. 끓올리는 뭡니까? 석회죠. 석회나 폐화석을 쓰는 게 좋다. pH. 그리고 거기서 인산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과다되어 있을 때는 요소만 줘도 괜찮다. 그렇게 재배하는 겁니다. 내년은. 그래서 목매시비 해주면 눈을 크게 나오게 한다. 그 다음에 잎이 나올 때는 연면시비입니다. 그 잎이 나올 때 연면시비를 자주 해주면 잎이 작은 잎들이 손톱 단계만한 것도 가을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 잎이 영양을 먹고 뿌리를 깊게 내려가 단단하게 이런 가을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잎도 한꺼번에 옮겨서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 잎이 힘이 빠지거나 그런 비료가 부족하다. 작은 잎들이 쬐끄만한 게 떨어지려고 하고 있으면 이거는 농사를 프로가 아니다. 이식값이 낮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에서 줄 때와 내려갈 때 언제 나무가 결정하냐면 내려갈 때 결정합니다. 내려갈 때 결정하기 때문에 봄에 연면십이 충분히 해야만이 아래의 과일이 처지거나 높이는 거나 편차가 없습니다.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배할 때 과일이 크기가 아래 거나 위에 거나 똑같게 만드는 방법은 연면십에서 잎에서 영양이 돌아가면서 껍질을 치고 내려가면서 뭘 만들어요? 목질금을 만들어요. 내려가면서. 그럼 내려가면서 만들어야만 다시 찾아와요. 그 길을. 근데 질문도 좀 바꿔 그래야 돼. 계속 좀 말씀해 보면 통 물어볼 말도 못 물어봤어. 조금만 기다리고. 통통이야. 아까 설탕 한 때도 8달이야. 자, 반장이 해준다는 거 있죠. 아 그리고 여기 밑에는 탭이 안 해도 됩니까? 하지 말고 그렇지 말겠다. 아직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안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해놓은 거 매기지. 몇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해놓은 거 매기지. 그래서 닭가묵. 자, 그래서 우리가 연면 시비를 하면 그 잎이 성장을 다 하는 잎은 뿌리에서 오는 걸 받아서 다시 잎으로 들어가는 거 동시에 성장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찔레를 까보면 찔레가 껍질이 까지다 안 까지는 데 있죠. 안 까지는 곳은 받아 먹기만 하는 곳입니다. 내려가는 거 껍질이 까지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해야만이 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작을 때. 그 작을 때 연면 시비한 거는 정말 보약이다. 그래서 봄에 한금을 놓고 강의가 5월달 6월달에 거의 끝나버려요. 그리고 비료를 갖다가 주는 거는 그 다음에 잎이 두꺼워지는 거지. 봄에 잎의 사이즈를 크게 키우려면 세포 분열을 많이 합니다. 감에 옆구리 줄이 안 꺼입니다. 감 따면 우리가 옆구리 줄 거 이거 있죠. 연필같이 일건한 것처럼
그거 상품을 내면 똑같이 깎아 먹으면 되는데 참 아깝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게 하는 거는 봄의 초기의 연면십이에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잎이 두꺼우면 한 번에 푹푹 큽니다. 과일이. 그러면 이제 꽃이 말라 있다가 툭 터져버려요. 그러면 꽃받침 밑에 5mm 1cm 내외 조금 까머리하게 있고 그건 없습니다. 근데 매끈합니다. 그래서 초기 연면시면 옆구리 줄거리가 없앤다. 그리고 세포분열 많이 한다. 꽃 피고 20일까지 세포분열 한다는 거죠.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너한테 주워 들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꽃 피고 난 다음에 빠른 시간에 잎이 두꺼워져야만이 옆구리 줄건 바지가 나옵니다. 아무리 커도 꺼인 거는 못 팔아먹는다. 그래서 그 옆구리 줄거 있다는 거는 감히 우리는 연면시비를 적게 해서 그렇다. 감나무 요만하니까 노화된 거 있죠. 그거는 째면에 이거 전부 다 옆구리 줄거이죠. 아까 우리 맹장님 나무 30인데 요만한 거 보시죠. 컨테이너 두 상자 따다 그랬죠. 그런데 전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작으니까 연면시비 더 많이 하다 보잖아요. 그럼 잎이 더 두꺼워서 빨리 그 꽃잎이 말른 게 톡 터져버리죠. 그건 해가 없다. 그 다음에 여름에 자라면서 식물은 자라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밥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비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퇴비에서 국물이 흘러나오죠. 그 국물 속에 뭐 나오고 있으면 가리 성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파리가 여기서 지금 잘 보일 수가 없는데 요런 이파리가 많이 보셨죠? 옹방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파리가 옹방합니다. 옹방한 잎. 왜 그러냐? 여기 잎에서 가리 성분이 나와가 여기 말란 거예요. 여백이 나왔다는 거죠. 자기가 먹고 낸 걸 토해낸 거예요. 그럼 가리 성분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마르니까 어떻게 세포가 파괴됐거든요. 그럼 여기 세포가 파괴됐어요. 그러면 여기 성장 안 하겠죠. 그러면 힘줄이 밀면 힘줄이 뒤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므리져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오므리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볼록볼록 튀어나왔죠. 그 연면십에 잎이 살이 찌면 또 뒤집어져요. 여름에 살이 찔 때는 여기 살이 찌어야 되고 봄에 살이 찔 때는 여기 살이 찌어야 돼요. 그럼 봄에 연면십을 많이 하면 잎에 오므리지가 커요. 계속. 오므리지가 큰 놈이 큰 감이 되고 산에 고사리 꺾으러 가면 주먹을 쥐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 큰 고사리죠. 주먹이 쪼개지고 이제 탁 패버리는 고사리 하늘죠. 그럼 우리가 봄에 감순이 나올 때 이래가지고 이파리 오므리 갖고 한참 큰 그게 대과가 나온다. 그거는 황금을 그래서 목면십이 연면십을 대체해야 된다. 비료가 작고 힘이 없는 나무들은 비 오고 난 다음에 사흘만 되면 쫙 피집니다. 3일 되기 전에 오므리 됩니다. 그럼 더 큽니다. 3일 돼서 연면십이 어떻게 됩니까? 안 오므리고 끝만 이렇게 딱 오므리집니다. 끝에만 살짝 오므리죠. 왜? 끝에만 성장할 분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농업은 과학적이기 때문에 쿨러가 있다면 쿨러가 물을 충분히 뿌려주면 저녁마다 뿌려주면 한 4, 5일에 한 번씩 연면십 하면 이파리 커집니다. 세포분열 많이 합니다. 당연히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봄에는 어쩌든지 자제하라. 그건 자제하면 망한다. 어떻게 하면 자제할 수 있냐? 오늘 비 온다. 그럼 어제 살포하고 내일 살포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데. 왜? 비 오기 전에 살포하는 거는 비 오고 나면 성장할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날씨 흐린 날과 맑은 또 다릅니다. 요즘 고온이기 때문에 6월달 정도 중순에 30도 이상 될 때는 30m 올라갈 때는 골드그린이나 골드 칼라를 1.5리터 쓰라는 걸 1리터만 써라. 고농도입니다. 더울 때 강한 걸 치면 이파리가 세포가 파괴됩니다. 그럼 1.5리터 1리터 쓰면 얼마입니까? 3분의 2 전략되죠. 그죠? 그래도 이상 없을 만큼 농도가 높다. 비중이 높다. 그래서 황금을 사용하는 골드그린 골드 칼라는 비중이 높다. 들어보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여름에 고농도에 과다한 영양을 써서 살포에 뿌리면 잎이 세포가 파괴됩니다. 멍청해져요. 석회 포로에 걸치면 요즘은 이제 완전히 박살납니다.
과거에 온도 낮을 때 석회 보르대기지 지금처럼 온도 공개 여름에 석회 보르대기 치거나 그러면 생육이 멈춰버립니다. 강알칼리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보다 온도와 지구 온난화를 우리 많이 온도 고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있는 분들이 집에 가면 앞으로 위에 나무 위에 우산지 기주에 쿨러 하나 설치해 가지고 밤에 물 뿌리는 시스템 해가지고 농약을 안 쓰는 방법으로 지역에 먼저 선도 농가가 하면 또 따라해서 우리는 농약 안 쓰고 그 다음에 비료 쓰는 방법, 연면시 방법, 그 다음에 요소 주는 방법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주 타사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답변이 됐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게 우리 전년도 맹장인 결과물입니다. 요거 몇 cm 되나요? 한 뼘도 안 되죠? 그럼 전년도도 적시맹교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이한 뼘 안 되는 거에 감 결과 2개를 땄죠. 그러면 한 뼘 안 되는 데서 감을 두 개를 수확했다 그러면 이거 바보짓이지. 우리는 이마탄까지 한 개 달고 있는데 영양 손실이 많아서 봄에 빨리 잎에서 내려가야 돼요. 이거 자랄 동안에 에너지 다 쓰고 나면 내려갈 잎이 얇으면 내려갈 게 없어요. 여기서 마감을 쳐야 돼요. 그럼 꽃눈을 여기다가 2개, 3개 뒀거든요. 그럼 위에 죽은 놈도 있고 살은 놈도 있는데 뭐 2개 이상 살아있어요. 그럼 가지식이 별로 안 해도 되겠죠. 2놈밖에 안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여러 백 개지 한뭐 20개, 30개 되잖아요. 그러면 잘라내버리고 이 나무 키우는데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에 감이 안 크는 거예요. 감은 잎에서 많이 내려가야 많이 큽니다. 그럼 짧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는 보세요. 요것도 한 뼘 안 되죠. 요거만한 거에서 감을 2개를 대가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의 차이를 몰랐는데 제가 가온에 약치다가 머리로 박아버렸어요. 봄순 나오다가 똑 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팔이 석장에 이놈이 2개가 달려있어요. 단감 축제 때 전시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추적에 연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적신법을 연구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 맹장님이 이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반 농가에서는. 우리 맹장님은 과거에 이 들판에서 멜론 농사 지었어요. 몇십 년 전에. 그게 아주 선도 농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저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듣고 저 상태 안 좋다. 근데 차츰 들어가 보니까 아 이게 알짜배기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해서 이것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꼴짝에 열악한데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 맹장님이 이거만큼 이 나무를 변화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기술력을 보러 왔고 어떤 노하우로 배우는 거예요. 노하우를 우리 집에 가면 가온 빵빵히 잘 돼 있죠. 그런데 우리 맹장이 올게 야심차게 어째 머리 잘못 굴리면 뭐 하겠습니까? 물뿌리가 농약 맨날만 치겠죠. 그죠? 전년도엔 저는 1200평의 농약을 하나도 안 쳤습니다. 감이 안 되느냐? 돼요. 식용유 퐁퐁만 기름 소독만 해가지고. 그래서도 올해는 전년도에 저희 농장에 봄에 업자가 해달라 그러니까 안 해줘요. 바쁘다고. 1200평은 맹물실이라도 쿨러장 해달라 안 해줘. 그래서 올해는 또 몇 번은 미팅하고 해가지고 올해는 하려고 지금 약속을 또 해놨거든요. 올해는 정말 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 타임에 따라가지고 물을 뿌리지 농약 안 뿌립니다. 제가 가리키는 딸기 모종 물을 뿌려서 농약 하나도 안 치면 더 건강해요. 배추, 강원도 고랭지 배추 농약을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척전기 꽂아서 이식값 1.5로 맞추면 여백이 안 먹게 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맞이한 거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밤낮 일교차 편차가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달라붙어 버렸어요. 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밤낮 일교차 편차. 요 때문에 병을 하는데 누구한테 우리는 쏘갔다? 약쟁이한테. 저도 이 말 하기에 약쟁이 같죠. 그런데 저는 약을 팔아먹는 약쟁이고 영양제 팔아먹는 영양제입니다. 그러나 저도 농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농약을 치게 되는데 많이 해석을 잘못했죠. 그분들이 탄저병이 와서 뚫고 들어갔다. 개뿔. 이 파리에서 물방울이 나와서 이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휴면 상태에 있는 균의 먹이가 된 거예요. 비동작균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못 움직여요. 그래서 탄저병은 뭐냐? 온도가 20도 넘어갔을 때 안개가 끼고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비가 올 때 나르는 균이 있어요. 동작균. 요 놈은 안개를 타고 와요. 안개를 타고서 감 위에 소복소복 앉아요. 그럼 요것들은 균이 쬐끄만한 게 커져요. 그 지금 우리가 작년에 탄저병에 가는 거 어떻게 돼요? 안개 끼면서 비가 안 오게 되면 큰 게 생겨요. 한 번에 큰 게 생긴 거는 뭐냐? 여백. 배가 고파서 흘린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감에 묻으면 크게 묻겠죠. 그러면 크게 생기잖아요. 25도에서 동작균 날아오는 균은 쬐끄만해요. 쬐끄만해 날아올 때도 동작을 해. 지가 날아와야 돼. 안개 타고 앉아서 뭐 해야 돼? 뚫고 들어가야 돼. 그럼 동작을 해야 돼. 그 동작균과 비동작균의 차이는 깎아보면 부패병, 비동작균을 깎아보면 밑에는 없어요. 근데 날라온 탄저병은 어떻게 됩니까? 보이잖아요. 폭파이 있어요. 동작 뚫고 들어가다 보면 폭파이 깊어요. 차이가 나죠. 이거다 저거다 탄저병이다 우리 속여가지고 우리는 계속 약치고 있죠. 그래서 비 오고 뒷날은 3일간 약 안 치게 됩니다. 왜 안 치게 되느냐? 이미 씻어붙는데 한 이틀 동안 다시 챙길 때까지 안 치게 되죠. 그러면 한 이틀 동안 챙길 때까지 3일에 한 번씩 아침마다 물 뿌리면 병이 있겠어요? 없어요. 왜? 요 물방울, 고인 물방울이 적으니까, 농도가 적으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밀감나무에 3일마다 물을 한 뿌리면 살균이 안 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자주 뿌리면 농약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960년대에는 우리가 좀 못 살았죠. 그 시대에. 저녁에 모기불 놓고, 그리고 호롱불 켜놓으면 기름값 아깝다고 저도 요거도 먹고 살았거든요. 어른들이 뭘 합니다. 야, 이놈 손들아, 와, 불로 켜놨노 기름값 따는데. 그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름값 뺏기는 더 중요한 시대에. 80년대 뭐 했습니까? 전기불 켜놓으면 그때는 욕먹었죠. 그죠? 지금은 뭐 합니까? 이제는 공부 못하고 좋은 직장 못 다니면 요거도 먹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또? 안 나면 요거도 먹어요. 시대가 자꾸 바뀌죠. 그래서 안 나면 요거도 먹는 시대로 왔는데 이런 시대 변천 속에서 우리가 농업을 영위해서 이 농업이 어디까지 발전해가 우리는 어느 걸 가져와야 되냐? 외화 획득입니다. 외국 돈 가져와야 됩니다. 다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다음 후손들이 또 이어서 할 건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많은 어른들이 현재 저와 연배가 되고 어른들이 많은 길을 기울여서 우리가 변화를 시키려면 다음 세대들이 많은 덕이 된다. 황금을 농구 대표 잘합니까?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농사 잘 지어가지고 보려고 그러는데 예. 요즘 여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감을 먹으면 죽는 것처럼 선전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감 먹으면 죽는 거 아니라고 그 타이틀 위에 감을 딱 그리나왔어. 예. 이름이 들어가서 그 댓글 달아가 감 먹어도 안 죽는다 하고 그 댓글이 들었다. 이제 그거 질문 또 한 개 다른 거는요? 다른 게 그거 하나 있습니까? 감은 탄닌을 가지고 있는데 털분 맛과 신맛은 곤충이나 동물을 못 먹게 한 거예요. 곤충이나 동물. 황금알롱꽃 사과 재배한 거는 깎아나면 뽀얗습니다. 탄닌이 살아있는 거는 독극물이에요. 왜 그러냐?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동물이나 곤충이 먹으면 실하게 만들어요. 그 말은 내가 성경을 덜했다. 감은 일정하게 자라가 색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면 탄닌이 불량화됩니다. 이 불량화된 탄닌은 먹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맑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감을 먹으면 피를 맑게 해서 장수식품이다. 감옥시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탄닌이 들어있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탄닌이. 그래서 탄닌이 좋은 균입니다. 그래서 감은 과일 중에 좋은 과일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설탕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더 많이 먹어야 돼. 소화가 잘 돼야 당뇨가 낫지. 소화가 잘 돼야 당뇨가 나을 건데, 무슨 놈은 당뇨 있는 분 설탕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뛰어다니게 낫지. 무슨 놈은 순환돼야 뛰어다녀야 난다. 당뇨가 있는 분은. 당뇨가 있는 분 꼭 설탕 많이 드시고, 얼굴이 부은 사람은 설탕 많이 드시고 뛰면 손발이 시는 건 다 풀려요. 대동맥으로 피가 갔다가 돌아올 때는 근육의 수축에 돌아와야 돼. 뛰어야만이 손발이 안 시립니다. 예. 그래 감이 그래 이롭다고 유튜브 하시는 분 들어가 그런 거래 댓글 달아야 됩니다. 예, 단감 좋은 거 많습니다. 뜰감도 좋은 거. 또 다른 분. 예. 감도 저 꼭지 들린 그 나무가 어떤 건 괜찮은데 어떤 나무는 그 해마다 어떤 노래를 해도 꼭지가 들려가지고 감은 좋은데 밑이 퇴비 줍니까 아닙니까? 퇴비 줍니까 아닙니까? 대비도 줍니다 똑같이 주는데 그 안 들리는 건 안 들리는 그거 이제 과거에 퇴비 줘가지고 위에 좋은 뿌리가 없을 거예요. 좋은 뿌리가 다 죽은 뿌리가 가지고 빨리 활동을 못하니까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본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나무에 우리가 약을 칠 때 2번, 3번 치는 경우도 있어요. 모리에 돌아가는 자리에 2번, 3번 치고 말랐을 때 또 치고 또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장애가 납니다. 이제 그건 답은 알았으니까 올해부터 농약 치지 말고 연면식 영양제를 치죠. 그러면 그래 안 됩니다. 농약을 쳐서 장이 일어난 거와 물을 뿌려서 저녁에 풀어주면 그게 없습니다. 세포가 굳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과일이 단감을 따서 보면 한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햇볕 부딪히 가지고 햇빛 부딪히가 굳어서 이쪽에 고온 열상에 입어가 성장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적심 재배를 하면 감을 우리 가슴 높이 달 때는 감을 위로 보게 달아라. 그 가슴 높이 올라달 때 알로 보고 달아라. 햇빛 안 굽히게. 그리고 위에 가지들은 좀 적심하지 마라. 그래야만이 햇빛이 적게 튄다. 그리고 적심 재배하면 가지를 한 30% 더 달아주라. 더 많이 달아라. 많이 달아야만이 괜찮다. 많이 달고 그래도 다 큰다. 이렇게.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하나 질문하랍니다. 예. 두 가지만 질문하랍니다. 네. 적심을 4월 초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감이 특성이 보니까 또 이 시를 적정하게 만들어가는데 요소 시비를 좀 많이 하시라고 하셨는데 네. 적심을 하게 되면 2차 성장이라고 하는 분발이 못 똑같아요. 2차 가지 성장하는 거야. 예, 그걸 없애기 위한 봄에 연면시비라서 봄순에서 뿌리를 빨리 갔다 갔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봄에 잎이 작은 것들이 많이 2차지가 납니다. 도장지가. 그거는 제가 황금왕국 개발하기 전에 3만 평 가온 농사 지을 때 21다시 복합비를 2,000포를 썼습니다. 밑비로 한 나무당 5kg씩 내 나무에 한 포씩. 그 다음에 감이 쬐끄만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도장지 눈에 안 보이고 야 요새 비료를 갖다 만들었다. 내년에는 요소를 2,000포를 써야죠. 감나무에다가 요소를 2,000포를 사가지고 주당 5kg씩.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요딴 많은 두 나무에다가 한 나무 10kg씩 줘봤어. 근데 감이 이만해야 돼? 비료 좀 커야 돼요. 호박 같은 거는 비료 많이 주면 큽니다. 호박 큰 거 나옵니다. 그러나 단감은 봄순에서 결정이 끝나요. 세포 분열과 잎에서. 그리고 피속적인 연면시비로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부위에 뚫고 나가 봅니다. 방금 이야기 질문 잘 하셨거든요. 조금 나와야 2차지가 깽 나와야 감은 큰 거 다수하게 된다. 사과밭이 어디밭에. 그렇죠. 완벽하게 없으면 그 양은 좀 우리가 한참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황금왕국 매니어에서는 제가 개발한 게 각자의 밭에 가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 나냐? 비료의 결합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집비마다. 마이너스 전극이 토양
토양 마이너스 등급에 잘 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토질이 정말 좋은 데는 전국을 돌다 보면 꼴짝이 저 높은 데 가도 어떤 땅에 가보면 시커멓게 비료가 잘 결합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가면 마사가 내가 비료 주고 2달 뒤에 가서 척경이 없습니다. 비료를 갖다 백평에 한 번씩 줬는데 그 다음에 또 뒤에 한 번 더 줬는데 그럼 봄에 가서 이파리 나오고 클 때 되면 사과밭에 척경이 오면 없습니다. 점질토, 중점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이 4가지 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등급에서 비료 쓰는 양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단감에서는 1년에 연중 요소 100평당 4포에서 한 8포까지 쓰면 되겠다. 100평에 그건 조절해서 쓰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단감에 우리 창원 지역에 3,000평에 400포.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단감이 무야 크죠? 우리 어른들 뭐랍니까? 무는 놈이 힘든다. 이시 측정해 하면서 조가 농사 짓습니다. 무대포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매뉴얼을 활용하는 거죠. 농민이 개발했다고 해서 비과학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이 개발했어도 최상위 우리 농업인들이 숫자가 많지 연구원들이 숫자가 많아요. 결국은 우리 농업인들이 해놓은 걸 벤처마킹해서 학문화시킨 게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또 다른 질문. 근데 말하자면 현재 결과물 형태고 4월이면 이제 눈 보통 결과물이 한 2개씩 붙었거든요. 네, 눈이. 뭐 결과지가 나오든 이제 뭐 가르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전부 다 적심을 하나요? 네? 적심을 다 해요. 즉, 가르치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그게 이제 요게 한 10cm부터 적심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너무 빠르면 이게 이제 눈을 감은 게 나와요. 네? 눈을 감은 게 나와. 눈이 감아버려. 감에 눈을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일찍 까면. 그래서 또 색깔이 까만 게 아니라 눈이 성장을 안 해본 거야. 원평. 왜 안 하느냐? 이게 순환이 돼 있는데 순환이 안 돼 버리거든요. 순환이. 그래서 또 길게 두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좀 조금만 길어져 보면 이렇게 돼야 돼. 잎이 갱화가 돼가 감의 세포 번지를 쫓아오더래. 이 2개가 그 깔려 있습니다. 일찍 하면 감은 키울 수 있는데 꽃눈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늦게 하면 또 어떻게 되냐? 잎의 사이즈가 적어지죠. 그럼 감의 행이 적어집니다. 행이. 세포 분열이 좀 적게. 네. 네. 양분의 손실이 좀 많이 이미 그렇죠. 요렇게 가면서 요렇게 손이 처음 나올 때는 앞과 뒤로 모릅니다. 얘. 잘라주면 그냥 막 이리도 커프고 그 오는 양은 똑같아. 밀고 나오는 양이 그 찔레 끝에 나오는 껍질이 안 까질 때는 미는 힘만 있다 그랬죠. 그 돌아가는 힘이 생길 때하고 미는 힘이 생겼을 때 그럼 요게 한 뭐 20cm 이상 커버렸다. 그럼 껍질이 까져요. 그럼 돌아가는 힘이 생겼거든요. 그럼 미는 힘하고 돌아가는 힘은 또 달라요. 그럼 요거 눈은 형성이 잘 되겠죠. 그리고 단점 뭡니까? 잎이 크기가 사이즈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눈들이 이제 조금 늦게 했을 때 전년도는 조금 늦게 했거든요. 작년 그 앞에 2024년도에는 그때는 눈이 이거보다 좋았습니다. 왜 지난해 2025년도에는 조금 일찍 했거든요. 농장이 조금 짧게 하니까 여기 하나씩 눈이 꽃눈을 형성 안 되겠어요. 그 황금알 농부에서는 초기 연면시비로서 꽃눈을 밑에서부터 만들어 올라가요. 지금까지 우리 농업에서는 감이 꽃눈을 위에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개뿔, 황금을 만들어 올라가요. 이파리 다 컸으면 감 열고 한눈 뒤에부터 만들어 올라가면 되지. 뭘 만들어 내려와. 그러면 태초 같은 거는 이게 쑥꽃이 많이 피는 이유가 연면시비가 잎이 탄수화물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태초 쑥꽃 핀 가지. 그럼 올게 쑥꽃 피고 또 그놈이 영양이 없어요. 내년에 또 쑥꽃 핀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름에 연면시비가 바뀌어버려요. 쑥꽃 핀 가지가 여름에 안꽃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에 쏙감이 열고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제가 만든 영상들이 한 6,000편 이상 있습니다. 그 많은 영상을 제가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우리 누구든지 가서 보고
저가 1세대가 이렇게 했으면 다음에 우리 이웃이나 어느 분이 그걸 가져가서 더 체분화 학문해라. 저는 오픈했으니까 가져가서 잘 활용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네, 선생님 있죠. 이제 부유하고 태초하고 네, 암수꽃이 피는 나무들의 특성이 네. 세력이 떨어지거나 수액이 가면 갈수록 수꽃으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 배고파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이건 한국말로 보면 이야기하지. 배가 고파서 쑥꽃이 핀다. 그건 뭔 배가 고프냐? 봄에 초기 연면시비라서 에너지가 우리가 꽃 피고 조금 지나면 여기 이파리들이 여기 노랗게 떨어진 거 있죠. 작은 잎들이. 그걸 가을까지 붙여놔야 돼. 통통하게 살이 찌워가지고. 그래야만이 요것들이 꽃눈이 만들어져 올라가요. 꽃눈을 만들어져 올라가야 되는데 그 꽃눈을 내려오다 보니까 되게 밑에 영향이 무시하면 돼. 쑥꽃이 피죠. 그 황금하는 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어릴 때부터 좌우로 빽빽빽 해야 돼요. 그 말은 행식 기능을 가지면 여기 틀어집니다. 좌우로 틀어집니다. 고추도 틀어지고 다 틀어져요. 예, 이게 행식 기능이 강화되면 그래서 하우스 고추도 이렇게 약간 틀어져요. 손으로 박지 않고 이게 마디는 굵고 틀어지고 그래서 고추를 심었을 때 고추가 키가 많이 크면 뭐래? 비료 많이 줘서 그렇다. 개뿔 작게 줘서 그렇지. 배가 고파서 키가 큰 거지 배부르면 키가 작아져요. 그래서 황금알롱꽃에서는 이 절간을 좁혀버려요. 감나무도 절간을 좁혀요. 왜 좁히겠습니까? 이거 길면 길수록 우리는 불편해요. 가지 길이 이렇게 길면 더 불편해요.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그 지금 어떻게 돼요? 생산량이 더 극대화시키고 있죠. 여기 지금까지 우리는 책에 오늘 내일 가도 그 책이 안 바뀌겠죠? 단감은 이파리 15장이 감히 하나 키운다. 예. 그게 충분하다 그러죠? 그럼 다른 옆에 있는 가지가 감에 온다. 개뿔 오긴 뭘 와? 안 와요. 자기끼리 먹고 살아요. 따로 먹고 살아요. 왜? 이 나무들은 한 가지에 생식과 성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눈이 날 때는 전년도 에너지가 그냥 굵게 튀어나와요. 그러다가 이파리 영양 생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연면심에서 같은 영양을 먹게 해서 내려가게 같이 만듭니다. 그러면 나무 전체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도장기 나기 전에 봄순을 더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차지가 안 납니다. 황금은 사과에도 1년에 사과 100평에다 요소를 7, 8포 줘도 사과 도장기 안 납니다. 그런데 일반 농법에서는 사과밭에 요소비를 주면 사과 맛없다 당도 없다 사면 체가 난 이러잖아요. 황금할 거 아니에요? 요소를 줘야 복숭아가 단단하고 요소를 줘야 복숭아 색이 좋고 NK 주면 복숭아는 물러져서 못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소는 뭡니까? 작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키우는 데는 관여하지만 또 요소가 집중하다 보면 다양한 물질들의 어떤 그 기량작용 때문에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많은 분들 오는데 본인 아시는 경험을 여기다 터뜨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 다양한 건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부 제주도까지 다 가지고 있고 안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딸기 파리 물 받아가지고 먹어보고 목이 따가워 죽을 정도. 여기 이 파리에서 나오는 물이 제각각 페이지가 다 다릅니다. 세심한 거 터트릴 양이 많아. 그러나 그걸 함부로 이야기 못하는 것은 농민들이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수월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1960년대 농약 글자가 없습니다. 농약 자체가. 병을 앓는데 무슨 농약이 있어야 돼? 그 말은 우리는 앞으로 농약을 안 치는 시대를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더 경쟁이 있고 경영비가 더 적게 됩니다. 그 말은 충도, 균도, 물한테는 없다. 초저녁에 물을 뿌리면 나비들이 알을 안 까고 날아가야 돼. 그리고 애벌레 몸뚱이에 물이 묻으면 체온이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18배가 떨어진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다가 2리터 물병 하나 붓고 1시간 서 있겠습니까? 체온이 몇 배 떨어지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그런 거 우리가 과거에
저녁 먹고 어두워지가 햇빛 안 보이면 됩니까? 등샘이 어릴 때 바가지 들고 목욕을 갔잖아요. 그때도 그 여름에도 우리 목욕하고 빨리 닦아야 돼요. 안 닦으면 추워. 그죠? 그래서 벌레는 옷을 입은 벌레들이 많이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거 지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지 보온을 위해서 여름에 자기 몸을 보완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뿌려서 걔네들 체온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나비가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 팔에 물 묻어있는데 알 안 깐다. 나비 낮에 알 안 갑니다. 낮에 알 까다가 새한테 잡으면 키고 사마귀한테 잡으면 키고 그렇기 때문에 나비 어두운 밤에 깍지도 안 날아다닐 때 그때 이파리 사이 살살 알 깝니다. 그런 부분 아신다면 또 더더욱 좋겠다. 선생님 아까 하는 공감을 하면 제가 열무를 그냥 실만큼 묻혀 먹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약을 안고 저녁으로 그걸 수저를 저녁마다 약을 줘요. 예. 그리고 약 한 번도 안 주고 열무를 먹습니다. 내가 항상 지금 한 번도 약 안 해봤어요. 열무를. 예. 그래갖고 저녁마다 줘요. 물을 몽땅 주지 말고 보면 너무나 조금씩 많으면 안 되겠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실으로 줘놓으면 지금 벌레 약 한 번도 안 갖고 열무를 먹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1960년대에 배추를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배추는 안 해봤어요. 배추는 그냥 막 이 식감만 맞추면 됩니다. 배추는 이 식감 맞추면 되고 이제 초저녁에 물을 뿌리면 벌레들이 저체온증이나 알을 못 간다. 해그름이 뿌렸습니다. 그렇죠. 어제질라고 때 예, 그러면 물을 뿌리나면 그 물이 안 마르고 있으면 벌레들이 그것도 더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예, 이 과원이 방향에 따라서 예, 이게 동쪽 방향이냐 아니면 저렇게 지금 현재 햇빛 비치는 예. 저렇게 서쪽 방향에 따라서 시비나 연면 시비가 좀 틀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관계돼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아주 지금 지구 온난화에서 아까 잠깐 언급하고 그거 조금 더 이상 설명 안 했는데 온도가 30도 이후에는 우리가 그 연면식 했을 때 농도 차이가 옵니다. 우리 농약도 하나의 농도가 될 수 있고 그 살충제, 살균제 농도 될 수 있고 그다음 또 pH도 관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농약을 살포할 때는 우리가 산성 약재들이 많아요. 산성.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하수가 7점대가 넘는 물이에요. 그럼 중성이 우리가 7.0이 중성으로 되어 있으나 농약은 pH가 더 낮아요. 그럼 7.0에다 농약을 타면 농약이 중화되어 버립니다. 이 짝들이. 그래서 조금 pH를 좀 낮춘단 말이에요. 낮추면 흡수력이 많아가지고 농도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30도 이상일 때 살포할 때 용량을 그게 6월 중순이나 6월 말부터 농도를 1.5리터, 1리터 써라. 그 설탕은 대를 잘 안 줍니다. 설탕 같은 건 복숭아에 치면 복숭아의 털에 배기면 얼룩이 옵니다. 그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알농구에서 골드그린 골드카는 농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소나 가리나 더 넣지 말자. 요거 한 가지. 그리고 저녁 답에 오후 3시 이후에 치면 해가 좀 적습니다. 저녁에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도장애 발생이 가능한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요소를 쓰라고 할 적에 꼭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꼭 쳐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밑에다 깔으면 바닥에. 안 돼요? 바닥에. 안 돼요? 바닥에 준다고요. 그러게 바닥에. 바닥에 손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게 되죠? 예, 맞습니다. 뿌리 넣어서 언제 하면 됩니까? 예, 뿌리 그런 거. 골드 뿌리에 뿌리 5천원. 골드 뿌리 5천원 질소 보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리 가다 해소하는 게 아주 좋아요. 지금 겨울에 오이밭이나 고추가 가리 가다해서 안 되던 밭에 100평당 1리터에 요소 3 내지 한 7kg 정도 간주해주면 고추가 끝이 뭉뚱할 정도 살찌가 나와도 열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봄에 우리가 그건 뭐 별도로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순이 조금 자라고 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순이 약 한 뼘 정도 자라고 났을 때 대사적으로 할 때 그때 해도 안 넣었다. 그때 요소하고 우리가 간주가 있으면
바닥에 쿨러가 있으면 그때 한번 해주면 요소비료 고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소비료하고 월드뿌리하고 같이 해가서 관주로 물탱크 이어가지고 녹이가 이으면 아주 빠른 잎이 살이 찝니다. 봄에 6월 말까지는 무조건 잎이 두꺼워야 됩니다. 도장지 좀 나오더라도 그게 제일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래야만이 잔뿌리가 많습니다. 잎이 얇으면 잔뿌리가 없습니다. 되시는 거예요? 예. 하여튼 먼 길 오셔가지고 이렇게 발품 값이 되도록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는데, 이게 또 제가 말을 잘못하면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말이란 게 잘못하면 어떤 분한테는 가시가 되고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억하심정이 있어가 남을 음해하자고 한 말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우리 전윤배 맹장님 농장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먼 길 오신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